졸업하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내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이제 12월 FOMC를 지켜보는 시장에 정책 불확실성 우려 또 예상치를 웃돈 10월의 소비,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짓눌렸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2% 넘게 하락했고 뉴욕 증시 2개월 내 최대 주간 단위로 봤을 땐 최악에 안 좋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네요. 주간으로 저렇게 네. 빠진 건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주 발표된 이제 10월 CPI와 PPI 그리고 또 주말 발표된 소매 판매까지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소비마저 강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과연 이 와중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네. 의문이 시장에 생기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랠리가 워낙 힘찼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이렇게 시장에서 더해지면서 주말 급락한 모습입니다. 또 20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3%대 급락하고요. 지난 주 후반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장 마감 이후 나오긴 했습니다만 뉴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큰 폭 하락이라서 오늘 우리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하면서 여전히 2,410선에 머물렀고요.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삼성전자의 반등이었습니다. 14일 49,900원으로 마감했지만 금요일에는 저가 매수 수혜가 유입되면서 7%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53,000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또 게다가 주말 새에 10정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 말씀 주신 대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늘 반도체주 행보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미국 대선 후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을 꾸리며 여러 공약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볼 뉴욕 증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출근길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시장도 냉정을 찾아가는 걸까요? 지난주 뉴욕 증시 옵션 만기를 맞아 종목별 변동성도 무척 커졌는데요.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에 시선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전체적으로 잃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0.70%, S&P 500이 1.32%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2% 넘게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지수 중에는 가장 컸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보시면 대형 기술주 사이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오펜하이머와 시티그룹 등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지만 3%대 하락했고요. 그래도 1위 자리 지켜내긴 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군 전체,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대한 소송에서 반독점 주장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피고로 추가했다는 소식에 2.7%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주요 헤지펀드들이 대부분 매도 포지션 취했다는 소식에 4%대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또 이어서 메타도 4%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우려대로 보조금이 삭감되면 피해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또 옵션 거래로 인한 수급 요인과 함께 테슬라의 경우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함께 크게 흔들린 쪽 바로 제약주였는데요. 일라이릴리 포함해서 노보노디스크나 화이자 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과 제약주들 3에서 4%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하락한 건데요.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중도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평소 백신 불신론을 신봉하고 각종 건강 관련 음모론을 설파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임명까지는 의회 통과가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보시는 것처럼 백신 제조사 또 제약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방위비 삭감 언급에 이어서 정부의 IT 지출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자 대형 기술주, 그 안에서도 특히 반도체 기업들 흔들렸고 이처럼 트럼프 내각 인선의 우려를 반영한 업종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발언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졌죠. 여기에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지표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7,189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이처럼 굳건하다 보니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 있다는 시장 논리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 보시는 것처럼 6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랠리로 가파르게 오른 시장에 대한 고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이처럼 힘을 받으면서 매도세가 가속화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에 국채 수익률도 반응했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4.30%대, 10년물도 4.44%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은 장중 한때 4.5%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12월 인도분 WTI 배럴당 67달러 선에 글로벌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브렌트유 배럴당 71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이네요. 상승 동력이 둔화된 가운데 이번 주 그중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정에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표기도 해두었는데요. 옵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1% 이상 위아래로 변동성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 소식에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시장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 결함 이슈에 맞닥뜨렸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에서 서버 과열 문제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측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엔지니어링을 되풀이하는 건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문제라는 회사의 설명에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당초 올해 2분기면 출시할 수 있다 발표했지만 이후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예정보다 최소 석 달이 늦어졌고요. 결국 4분기부터 양산하기로 했지만 최근 젠슨 황 CEO가 설계상 결함을 시인한 데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서버 과열 문제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고객사들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즌2 최대 수혜자이자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의 스타트업들의 가치가 껑충 뛰고 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공개 매수를 앞두고 기업 가치는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35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기업 가치도 우리 돈 70조 원에 달합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인 빅테크 길들이기에도 들어갔습니다. 최근 오픈 A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했는데요. 양사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굳혀나가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다른 AI 회사들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같은 경쟁자를 제거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며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회사채 시장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규제 개혁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에 투자자들이 회사채 매매에 나서며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등급 채권과 미국 국채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는 지난주 0.8%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투자에 큰 위험이 따르는 투기 등급의 정크본드도 미 국채와 금리 격차가 2.6%포인트로 2007년 중반 이후 최소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건 회사채에 대한 시장 우려가 감소해 회사채 선호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의 감세로 기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베팅이 늘면서 미국 기업의 차익 비용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석했고요. 기업들은 앞다퉈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에 올라타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한 주간 발행된 회사채 규모만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에 육박합니다.
트럼프의 컴백은 가상자산 시장도 요동치게 만들었죠. 이른바 비트코인 B2로 유명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한바구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네로라는 대기업들보다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우리 돈 36조 원을 넘어섰는데 S&P 500 지수 구성 기업 중 마이크로스트래티지보다 많은 현금과 시장성 유가증권을 가진 곳은 애플과 구글 등 12곳에 불과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4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매입가는 현재 시가의 절반을 밑도는 16조 원에 불과하고요. 이 덕분에 회사의 주가도 같은 기간 무려 2,5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최근 9만 3천 달러대까지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8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반등세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도 현재 삼성전자의 낙폭은 과도하다면서 현재 주가는 대부분의 악재가 기반영돼 추후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0.9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우려를 반영해도 저평가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한편 금요일장 마감 후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발표했는데요. 회사 측의 주가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오늘장에서의 반도체주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삼성전자가 7.21%, 삼성전자 우선주가 6.87% 급등했고요. PSK홀딩스와 동진세미캠이 5%대, SK하이닉스가 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자재인 히토리로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14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중국이 글로벌 히토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 전했는데요. 히토리는 반도체와 산업용 자석,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기술 제품의 필수적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 속에 히토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한편 같은 날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히토리와 희귀 광물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이런 제언에 화답해 자국 내 히토리 공급망 확충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 경쟁이 히토리 시장으로 확산되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삼화전자가 25.05% 뛰었고요. 노바텍이 11.7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유니온과 그린 리소스가 모두 5% 넘게, 동국 RNS가 3.29%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현재 시간 14일에는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시작한다면 모든 협상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에 10가지 복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방과 에너지, 경제 등을 포함해 전후 재건 계획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경제 및 금융, 지역 개발 등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강화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또다시 몰렸습니다. 마감 상황을 보면 SY 스틸텍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SG와 다산 네트워크스 모두 20%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서 SY가 15.55%, TYM이 13.53%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서는 테슬라 효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가 대거 폭락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폐지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 전기차 밸류체인 전망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 최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차량과 경기 용인시에서는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에서 배터리 화재로 불이 난 것도 2차 전지주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에코프로머티가 15.06%, LNF가 11.04% 떨어졌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0.43%,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가 각각 7.85%, 6.81% 낙폭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러온 트럼프 스톰에 국내 증시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작은 양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됐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천기 백기 게임을 하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천기 올려 백기 내려 게임을 진행할수록 참가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전 거래일에는 떨어지던 반도체는 올랐지만 상승하던 2차 전지가 내려가면서 결국에 전반적인 시장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투자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주는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지 전일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는 약보합이었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코스피 0.08% 약보합으로 2,416.86포인트. 오전에 내리다가 오후에 반등했지만 상승 탄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이었습니다. 코스닥은 0.57% 상승해서 685.42포인트였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보를 켰지만 그동안 빠졌던 걸 생각하면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크게 반등했지만 2차 전지 종목이 대거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양 지수 방향을 가른 건 결국엔 수급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61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해서 6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기관도 30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장 막판에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시장의 상승을 막았고요. 개인은 379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825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도 1,36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2,11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7.21% 날아오르면서 53,500원, 오만전자를 하루 만에 바로 회복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전삼로가 10개월 만에 임금 교섭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이었고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혀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SK하이닉스도 3%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2% 넘는 추가 상승에 성공했고 네이버도 0.8% 상승세로 시총 10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를 30포인트 넘게 올렸지만 2차 전지주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반도체의 반등을 무색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12% 넘게 급락하면서 주가가 37만 1,000원까지 내렸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가 하락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첨단 세액공제에 대한 실질적인 폐지설이 나오자 주가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슈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7.8%, 4.8% 내렸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HLB와 리가켄바이오 2%대 상승세에 시현했고 휴젤과 클래시스, HPSP, 엔캠 오름세였고요. 삼천당제약도 7.4% 급등 마감했습니다. 1,400원 선 위에 머물러 있던 환율도 소폭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30전 내려서 1,398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는 이어졌지만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도 소폭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후에 다시 1,400원 선을 뚫었던 환율은 오늘 새벽 역외환율 시장에서는 이제 1,393원 선까지 되돌아갔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달러 인덱스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오늘 외환 시장은 1,400원 선 살짝 하회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리고 결국엔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만큼 이번 주는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 주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요. 오전에는 11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도 나오는데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가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요일에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도 열리고요. M게임에서는 신작이 출시됩니다. 소프트웨어와 게임 관련 종목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일본의 10월 PPI가 나오고 LA에서 오토쇼가 열립니다. 현대차가 이 자리에서 아이오닉 9을 공개할 계획이라서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되고요. 또 밤에는 미국의 11월 S&P 글로벌 PMI도 나오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들은 조금 더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주초 일정도 살펴보시죠. 화요일에는 현대모비스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고 또 콘텐츠 IPM 마켓이 개최가 되고요. 수요일에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이 정해지고 우리나라 10월 PPI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늘은 G20 정상회의 일정 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 증가액을 심사합니다. 서울 퀀텀 플랫폼 포럼도 개최가 되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는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복구와 재건에 투자할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다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트럼프 당선 호재가 끝이 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랠리가 끝났다면 우리 시장 다시 반등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힌 삼성전자가 반등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 다 떨어졌는데 일단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랠리가 좀 일단락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막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네. 그 11월 5일 날 투표일이었고 11월 6일 장부터 그야말로 미국 장이 날아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일단락 지어지는 느낌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금리가 네. 국채 수익률이 잘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그러면서 지표 자체도
오늘 또 월요일이고 하니까 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또 연준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말이 바뀌니까 네. 이사 그러게요. 뭘 봤는지 아니면 어떤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그 정치적인 독립성을 입만 열면 주장하는 그들의 네. 또 DNA에 숨어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또 작동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게요. 아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4.5도 4.5%를 살짝 올랐었죠. 넘어섰으니까. 지금도 4.44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뭐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국제 가격이. 예. 그리고 뭐 우리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한 날이죠. 그러게 호재 악재가 다 있네요. 예, 그러네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송 대표님 2주 만에 뵙네요. 아,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FIRSG 한영희 수석이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송 대표님 밀어내고 네. 한 주 휴가를 받고. 한 주 휴가를 받고 네. 그동안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거네요. 송 대표님은 미 대선 이후 처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뵙습니다. 네. 그동안의 시장 흐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아마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 직후 랠리 중에 이번 랠리가 역대 가장 강했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선 직후 랠리 가운데는 예, 그러니까 대선이 지나고 한 일주일 사이에 평균적으로 뭐 한 2~3% 예.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한 5% 이상 예.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기 그렇죠. 시작한 그렇죠. 것이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그 월가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학수고대했던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공화당 정부가 들었으면 다 그렇긴 하지만 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때 초기에 트럼프 됐을 때 깜짝 됐을 때 다들 놀래갖고 오히려 주가가 된 날은 빠졌었거든요. 네, 그 네. 이후로는 오히려 한 2년간 랠리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트럼프가 내세웠던 감세니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시장에 좋은 그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란 기대감 자체가 트럼프 랠리를 한 2주 가까이 끌고 오다가 이제 확실히 이제 조금은 이제 그 뭐랄까요 파티가 이제 끝나가면서 약간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는 근데 거기에 이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역시 또 파월이 해준 파월. 네. 네. 결국은 또 시장 금리와 파월이 지난주 하반주에 들어서 시장 안정, 굳이 표현하면 안정, 일정 부분 조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된 것이 지난 2주간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벌써 저 표에 나오다시피 12월 이제 금년에 한 번 남은 FOMC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것도 당연히 25bp 금리 인하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동결 가능성이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멈춰갈 수도 있다 하는 쪽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파월뿐만 아니라 저는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제일 눈길을 끄는 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도비시한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이 양반도 말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주 뭐 짜고 치나 싶기도 하고. 그분이 투표권이 없을 때는 상당히 도비시했다가 예. 투표권이 생긴 다음부터는 약간 그래요? 허키시하게 외파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예,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투표권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투표권을 예. 가진 다음부터는 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예. 그럼 지난주 주요국 수익률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 주간 좀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네. 조정을 받은 데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일단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항생지수가 한 6%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5.5% 하락을 했는데 중국은 원래 이제 한 주 전, 그러니까 직전 어제 말고 그 한 주 전 주말에 중국 그 소위 이제 상무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시장 친화적인 부양책을 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반쪽짜리를 내줬다고 시장은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데 좀 집중하는 것을 내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빨리 갔나 싶으면서 이제 홍콩 항생지수가 좀 가장 많이 빠졌고요. 한 주간 동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많이 빠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막판에는 사실은 뭐 반도체가 올랐긴 했지만
주간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다 빠졌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빠졌죠. 두 번째로 보시면 당연히 아까 했던 배터리주 다 빠졌고 그다음에 바이오주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총액 상위 탑10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다라고 네. 봐야 되겠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좀 상당히 부진한 한 주를 보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술주의 대표적인 대만 가권 대만도 그래서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주간 8%대 이상 빠졌거든요. 금요일만 빠진 게 아니라 주간을 놓고 봐도 8.4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주 주도로 대만과 미국 나스닥이 빠졌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바이오에다가 지금 그 배터리까지 다 포함돼서 다 같이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좀 부진한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랠리가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님 지금 저 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일주일 동안에 홍콩 네. 마이너스 6.3%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2등이라서 마이너스 5.5인데 코스닥은 사실 홍콩 항생보다 더 빠진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예. 왜 주요국 주가 수익률 비교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한 지수라서 그렇게 빼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국가별로 가장 대표 지수들만 대표 넣은 겁니다. 지수들만. 네.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대표 지수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그래도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밑에 하나 깔고 간다 싶으니까 마음이 위안은 되네요. 참네. 근데 저게 역설적으로 저도 역발상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지간하면 저쯤 되면 기회는 오히려 저런 쪽에 있다라는 생각도 할 만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점 오히려 더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워낙 이게 시장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약간 SNS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던 거, 야 이게 맞네 그랬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고 네. 한국 투자자들은 원금을 낸다. 이런 원금. 그러니까 원금이 까이는 거죠. 원금 그러네. 그러니까 원금. 미국 투자자들은 소득 이익을 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는 안타깝게도 세금은 어차피 개인 투자자는 없으니까. 그게 한 20% 넘지 않습니까? 미국 투자. 그럼요. 예, 예, 20%. 22%.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이 나고 예. 이게 이익이 나야만 세금을 그쵸, 내는 수익이 거니까. 나면은, 예. 네. 수익이 나면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이 날지도 모르는 와중에 금투세 갖고 벌벌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 타령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빠졌고. 그러니까 사실은 금투세가 원인이 아니어놨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정말로 좀 답답한 올해 한 해 특히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내년으로 갈수록 결론적으로 지금 장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미국 장이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블랙홀처럼. 예, 사실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장이 좀 쉬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럴 가능성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심했냐? 그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은 결국은 이게 트럼프 일기 때 봤던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지금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트럼프 일기 때 그 미중 무역 분쟁 일으키면서 관세를 그때 뒤늦게 본인의 하반 집권기에 많이들 내놨었습니다. 막 철강 관세 올리고 뭐 올리고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관세가 깜짝깜짝 인상 발표가 될 때마다 발표되고 한 주간 동안 평균적으로 어디가 가장 악영향을 받았냐 보면 1등이 역시 중국 홍콩 항생이었고요. 2등이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입니다. 정확히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두 나라가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인상 발표 때마다 제일 많이 빠졌었고 이번에도 똑같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말만 있었던 거고 네. 이거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오히려 선행적으로 좀 미리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도 지금 미리 주식시장이 일종의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시장의 엄청난 우려 대비 조금이라도 약하게 나오거나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반등의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이게 우려하다면 지금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나 섹터별로 봤을 때는 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얘기가 최근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한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서 좀 배터리 관련주들이 줄줄이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그 배터리주들이 테슬라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한번 좀 예. 반짝 랠리를 좀 펼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고 특히 지난주에 사실은 그 IRA 감축,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대한 그 소위 이제 준비팀이라고 하나요? 네. 그 인수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게 됐는데 차트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게 글로벌 전기차 테마 ETF들과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ETF 테마 ETF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 2차 전지 테마 ETF고요. 네. 저 안에 이제 우리나라 메이저 LG, 엔솔부터 해갖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가장 많이 투자하는 QQQ 나스닥백이고요. 하늘색 선이 아이쉐어 자율주행 EV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좀 다 들어가 있고 저 위엔 글로벌 렉스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이게 굳이 우리하고 하면 2차 전지 테마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거예요. 같은 산업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저기에 우리 NG 엔솔 같은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사실은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9월 달까지만 해도 9월, 10월 초까지만 해도 같이 우상향하면서 랠리를 좀 펼쳤어요. 우리나라 테마, 전기차 테마주도. 하지만 이 10월 이후부터는 좀 서로 다른 갈 길을 가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테마주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IRA 말씀 주셨던 그것이 가장 직격탄 네. 보조금을 주는 아무래도 많이 줬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미국 기업들은 상관없고 중국 기업들은 상관이 역시 없는 게 뭐냐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들은 많이 막 난리치지만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1%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보조금 영향도 거의 없는 거 다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는 수출을 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펀더멘탈리 빠지는 게 이제 이유가 있긴 한다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좀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보면 기술적으로는 거의 과매도 상황이 다 들어갔어요. 지난주 말 기준으로는. 그렇게 놓고 보면 저 위에서 글로벌 전기차나 자율주행 ETF들이 좀 안정세를 이번 주에 보여주면 국내 관련된 이 국내 ETF들도 조금은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그 지표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가 지표하고 뭐 소매 판매하고 이게 그전에, 또 전월치 뭐 조정 이런 게 요즘 지표들이 너무 막 조정 폭이 크니까 좀 이렇게 지표를 해석하는데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파월이 실수했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했죠. 굳이 50bp 인하를 했어야 됐을까?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또 다시 재상승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아니었으면 제가 봐도 파월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주간, 한 달간 놓고 봐도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제 미국 발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가 좀 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은 지난주에 좀 빠졌어요, 사실 글로벌 금리 자체가 좀 빠지면서 유럽은 경기가 확실히 좀 부진한 것을 금리가 영향을 받고 소위 영미권, 북미권 이쪽은 미국 발로 이제 다 같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여전히 미국이고 미국 내에서의 정책 금리와 그 다음에 시장 금리 대표적으로는 이거를 하나로 본다면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 두 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는 연준 기준금리를 가장 먼저 따라가고 선행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 10년물 금리는 전 세계의 그러한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면서 미국의 경제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사실은 10월 초부터 우상향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보시면은 이때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의 승리 확률, 배팅 시장에서 승리 확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상향했다. 저 때 물론 말씀 주셨던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된다는 이 칵테일이 상당히 좀 뭐랄까 채권 시장에는 독약 같은 칵테일인 거죠, 사실은. 네. 트럼프가 되고 그다음에 이 물가가 재상승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부채까지 늘어나는 이제 이 모습들 연준의 그쪽가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언급했지만 2년물 금리가 4.3을 넘어섰습니다. 2년물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미국의 그 연준의 기준금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면 원래 내년도에 있을 금리 인하 시점 적어도 한 4번 정도를 연준이 네. 얘기했는데 시장은 이제 두 번 하기도 어렵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0년물 금리가 이제 4.45 정도까지 지금 트라이하고 제가 또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5% 넘을 확률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 자체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일종의 이제 자정작용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안정이 되고 있고 살짝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파월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일견집 현 시점에서 타당한 거고 12월 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당연히 80%대에서 60%로 낮아진 것 플러스 내년도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은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파월 간의 불협화음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 관전 포인트는 파월을 어떻게든 몰아내려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 파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자기가 지켜내는 모습. 근데 이것이 시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들 간의 그런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꼭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이나 뭐 도지코인은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도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코인 쪽이 확 뛰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경험칙은 달러가 강하면은 코인은 별로 힘을 못 쓰고 달러 약세하고 비트코인 강세하고가 우리가 자주 봤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같이 강하다 말입니다. 혹시 뭐 좀 코인 쪽의 이 랠리는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 되겠다. 그랬었죠. 얘기하고 공약 예. 중에 하나가 전략 비축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랠리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고 또 그게 특이한 게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그럼 여러 가지 이 차트를 보시면 또 확 감이 올 텐데 금하고 비트코인이 사실은 수미상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비트코인으로 뭘 사고 팔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히 보면. 그러니까 거래의 그 기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화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냉정히 보면 금과 같은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근데 아시겠지만 소위 기축통화국들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유로화도 그렇고 미국 네. 당연히 그렇고 뭐 영국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자신의 국가 사실은 돈이란 거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냉정해 보면. 네. 종이 쪼가리인데 예. 이거의 가치를 백업해 주는 건 그 정부의 발권력과 세금 거둘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걸로 다 불분명하니까 외환 보유고의 70%가 다 금으로 다 돼 있어요. 미국, 영국, 뭐 유럽 예. 다 이게 다 금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의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 금을 헐어내서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를 좀 일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트럼프가 된 이후에 금 가격은 떨어지고 희한하게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결국은 서로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분명 있으면서 이제 정상반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이게 비트코인으로 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으로 보면 지금 그 가능성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달러의 패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란 거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발권력 예, 이런 것들을 예. 연준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 기업들한테 그걸 행사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라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미국의 의회나 여러 가지 그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희석될 수 있어서 최근의 흐름 자체는 마사추세츠는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이긴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코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주말에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좀 만날 일이 있었더니 식사 중에 코인을 한 5억 몇 천만 개를 갖고 있대요. 눈이 확 떨어져가 눈이 막 번쩍 뜨여가지고 뭔데 했더니만 비트토렌트. 아, 비트토렌트. 예, 보니까 0.0000011달러네요. 그래 곱하기 1,400원 했더니만 우리나라 돈으로 1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5억 몇 천만 개 있는데 지금 그래 하나로는 했더니만 50만 원이 채 안 된다나. 근데 이거 혹시 압니까? 이거 0.0000011달러인데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지만 야가 1원만 가도 얼마입니까 이게? 그냥 5억 원이 쑥 넘어버리네. 그 재미로 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금이 갑자기 훅 꺾인 거는 굉장히 눈길을 겁니다. 이제 대표님은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금을 대체하는 어떤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또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도 봤는데요. 너무 금주화하니까 다들 세상이 또 이렇게 달러 패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그만하지 하는 좀 뭔가 작업을 펼쳤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금도 달러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 달러가 보니까 강세면은 금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동안에는 같이 막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중앙은행들이랑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랑 미국하고 덜 친한 네. 그런 나라들이랑 플러스 그 다음에 소위 그 개인 큰손들, 패밀리 오피스 이런 데서 많이들 사들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 두 번째로는 달러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마침 거기 핑계도 좀 말씀 주신 대로 비트코인 쪽이 사실은 이제 올라가면서 교체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미국 채권을 달러를 외환보유고에 넣었던 미국과 그 사이 친했다가 이제 안 친해진 국가들이 앞으로도 미국 채권을 계속 살까요? 달러를 갖고 갈까요? 잘 안 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결국 역으로 말하면 지금 비싸져서 너무 예. 달러 표시 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지금 잠시 멈췄을 뿐이지 조정을 받고 나면 이후로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미국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외환보유고에 넣어두느니 차라리 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적어도 지금 친미 국가가 아닌 나머지들은 대표적으로 중국 이제 아마 브릭스들은 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러시아도 그렇고 예. 저 아래 브라질도 그럴 것 같고요. 아하.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거기서 좀 멀어질 수가 있어서 금 가격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가상자산 쪽은 그쪽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사실 반감기 때문에 이미 10월 달에 좀 강한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사실 봄에 하신 분들이 꽤 많았죠. 많기는 그 얘기 했습니다.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어느 시너지 역할이 되면서 좀 더 이제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 업종별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관련주들 이제 랠리가 좀 일단락 됐다라는 얘기는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게 또 취임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혜 업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최근에 보면 뭐 금융주들 좀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예. 조정을 지수는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버텨낸 게 금융과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규제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그 은행주들, 금융주들 올랐고요. 지난주 그 빠지는 장에서도. 두 번째로 에너지, 뭐 잘 아시겠지만 소위 석유, 가스 예, 뭐 예. 이런 거 개발 규제 완화 엄청 해주겠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그 조정장 안에서도 금융 에너지는 플러스를 냈다는 게 의미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우측으로 가보면 건강관리, IT 소재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심했는데 건강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트럼프가 지금 인선을 하면서 내각 인선하면서 노이즈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보건부 장관, 예, 그러니까 로버트 로버트 케네디 케네디 주니어. 주니어. 네. 예, 백신
정치를 안 믿는다는 분. 그러게요. 이게 저분이 보건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런 식으로 재무장관 후보도 지금 저 두 분이 싸우고 있는데 저 사이에 또 머스크가 뭐라고 막 이렇게 누구를 지지하느니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좀 뭐랄까 지금 현재 트럼프 그 소위 내각 후보자들이 특히 단 하나 기준잣대를 보면 로열티, 충성심으로 모든 걸 뽑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다들 각자가 뭔가 문제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지금 그 공화당이 이번에 상하원을 다 휩쓸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원도 그렇고 특히 상원에서 그 소위 청문 그러니까 임사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칼을 갈고 있는 느낌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분들이 다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오죽 나오는 게 의회가 쉴 때 그때 미국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그 통과시키는 거. 약간의 이제 편법이죠, 사실은. 그걸 하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노이즈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시장에도 지금 벌써 이제 한 2주 지나면서 이게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짝짝꿍이 잘 맞아서 싹 간다기보다는 초기부터 약간은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의 악영향 때문에라도 건강관리 업종이 지금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IT도 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여기에 또 하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결국은 못 냈어요. 네. 2분기 네, 1년 네. 지금 못 내고 상장 폐지 가능성 오늘 아마 그러니까 오늘 오늘날, 밤에 예. 오늘 밤까지 뭘 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나스닥에서 안 받아주면은 상장 폐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탑3, 탑5 안에 든다는데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 뭔가 회계 부정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그래서 지금은 이제까지는 약간 트럼프 랠리로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막 했었다면 이후부터는 조금은 냉정을 되찾는 그런 분위기로 당분간은 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 2,445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호가 흐름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지금 보시다시피 1% 상승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67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와, 오늘 9%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8,500원. SK하이닉스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76,400원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지을가 91만 원. 현대차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91,500원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6.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9,000원. 셀테리온 네이버는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2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2.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2만 1,200원, 에코프로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4,6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8%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반짝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장에서 다시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휴젤 보합 예상됩니다. HPSP가 4%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34,650원, HPSP 0.5%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 34,650원이고요. 클래시스 4.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4,050원. 삼천당제약 그리고 펩트로는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오늘장에서는 일단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좀 뭐 블랙엘 이슈가 또 있어서 참 이게 주가 예측이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뭐 동시효과 네. 분위기도 살폈으니까 이제 송 대표님하고도 요 이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49,900원이라고 하는 옵션 만기일 날 목요일 날 좀 묘한 종가를 만들어 놔서 안 그래도 뭐 사자만 보이면 사겠다는 사람들 세력들이 드글드글 하던 차에 어쩜 그렇게 딱 타이밍 맞춰서
금요일날 장마감 후에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확실한 거는 10조 중에서 어쨌거나 3조까지는 내년 1월 말까지 무조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따로 붙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송 대표님. 저는 좀 사실 일단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일단 다행이다. 근데 아쉬운 거는 왜 10조 다 소각 안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인가요? 3조는 소각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왜 10조를 다 안 하지? 근데 7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그게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거죠. 왜 할 거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여전히 좀 아쉬운 면인 겁니다. 네, 네. 타이밍 좋건데 여전히 이제 시장하고 뭔가 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저 정도 상황에서 네. 360조짜리 회사가 사실 10조 소각한다고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이번에 봤던 교훈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관도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오지만 외국인이 뭘 귀신같이 들어왔죠.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수를 높게 후하게 쳐준다는 주주 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니까 네. 결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우리가 원했던 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주주 환원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니까 주가도 싸고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특히 미국 투자자들, 미국의 해외 투자자들은 이 자사주 소각에 상당히 좀 뭐랄까 상당히 익숙한 그렇겠죠. 배당보다는 자사소고에 훨씬 더 익숙한 예.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저는 오히려 10조였으면 10조를 그러니까 연내 다는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다가 아니더라도 네. 이걸 좀 나눠서라도 한 3년이라도 해서 다 소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랠리가 좀 더 장기화되고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 투자자들도 이렇게 삼성전자에 계속 IR팀에다가 압력을 좀 넣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3조 부분은 확실하게 소각한다 했고 7조는 향후 이제 정하겠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거기에다- 정하게끔 시장이 이제 계속 압력을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하. 저는 야. 미증 씨가 이제 다시 또 가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재벌 미국 연예인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미증 씨가 이렇게 좀 쉬어가니까 이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가려면 미국이 쉬어야 된다 예.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장기 흐름 지난 90년간 뭐 이런 흐름을 보면 대선이 있고 대선이 있었던 해에 그러니까 소위 대선일 이후에 선거하고 난 다음에 투표한 다음에 대략적으로는 그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이번에 이제 1월 20일이죠. 예. 그러니까 내달 20일까지는 대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더라. 근데 다만 이번이 제가 아까 역대급으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러한 축하 랠리였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취임일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지는 좀 알 수 없겠습니다. 근데 저 사이에는 보통 산타 랠리라고 그래갖고 미국의 소위 대표적인 그런 소비 시즌에 얼마나 많이 팔렸다 뭐 이런 거 갖고 또 한번 또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물리면서 보통 취임일까지는 우상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냉정이 돌아오는 거죠. 뭐냐면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가다가 저쯤 되면은 정확히 그 후보자들이 내각이 명확해지고 그럼 그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의회하고 협력해갖고 이루어질지를 체크하는 기간이 또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 양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과거의 흐름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다시 이렇게 빠진 시장이 좀 올라가려면 내년도 연초 이후로는 오히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저 차트에서 나오는 지금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랠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서학개미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계속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지금부터는 연말 정도까지만으로 좀 생각을 좀 뭐랄까 좀 짧게 잡으시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동시효과 흐름이 장 열리고 나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동시효과에서 나타나는 저 시세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 것이나 엔비디아나 할 것 없이 미국에 그동안 달리던 반도체 주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고 지금 봐서는 분위기가 일본도 하락 출발 같은데 우리만 삼성전자 덕으로 지수는 막 올라가고 다른 쪽으로는 또 수급 다 몰려갖고 다른 쪽은 못 올라가고 그래갖고 뭐 삼성전자만 가고 나머지는 또 제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또 나머지는 또 그거 할까봐 그게 또 걱정되네요.
뭐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역으로 보면 엔비디아 덕 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오늘 국내 증시를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일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낙폭 대비로 반등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이제 반등을 보여줬고 주말 사이 나온 소식은 자사주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후에 3조 원 규모는 이제 소각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단기 반등 좀 기회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0.97%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2,440포인트, 코스닥 0.28% 소폭 내림세로 68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 강세입니다. 57,0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발표가 또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는 2.7% 약세입니다. 17만 3,300원. LG에너지솔루션 2.2% 상승이죠. 37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 떨어집니다. 92만 2,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9% 상승합니다. 20만 7,000원. 그리고 기아가 0.3% 상승 보여줍니다. 9만 1,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5% 이상 올라갑니다. 6% 가까이 상승 중이네요. 48,650원. 셀트리온은 약보합으로 16만 5,100원. KB금융이 1% 떨어집니다. 88,600원이고요. 네이버는 보합권으로 19만 원에 지금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들이 다 올라가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도 2.9% 강세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12만 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6% 강세입니다.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10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또 2차전지 섹터에 엮이면서 삼성 SDI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좀 반등 보여주네요. 지금 0.8% 상승으로 2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기도 3% 상승 11만 3,800원이네요. 삼성 ENA도 1.9% 상승 중이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삼성 SDS까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사실 조선주들 최근에 좀 시장 조정을 보여줬을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기획은 0.2%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증권 2% 강세입니다.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3% 하락 보여줍니다. 42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올라갑니다. 12만 4,900원. 에코프로 1.68% 상승합니다. 66,300원. HLB가 2% 올라갑니다. 63,6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3.6% 하락으로 11만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 2.5% 약세입니다. 26만 8,500원. 클래시스 1.4% 상승합니다. 지금 46,800원, HPSP가 3% 상승합니다. 3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거래 연속 상승세,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엔캠이 0.6% 올라갑니다. 13만 5,500원, 펩트론 0.3% 하락으로 13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오랜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줍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11% 급등합니다. 8,600원 선을 중심으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7% 강세입니다. 13,820원. 범한 퓨얼셀이 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3,470원, 13,450원 선이고요. 금양 그린파워도 2% 상승 8,380원. BHI도 2.5% 상승하면서 15,200원이고요. 미코도 3.8% 강세고요. 두산 퓨얼셀이 5.8% 상승하면서 15,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이터닉스 보셨고
아모센스, S퓨얼셀도 지금 4% 안팎으로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셰일가스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급등이고 한국전력 3.7% 상승합니다. 23,450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3% 강세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태광, 성광밴드 같은 경우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엮이는 종목인데 오늘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가스공사, S&T 에너지가 3%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41,800원, 14,7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뭐 셰일가스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앞서 보셨던 이 성광밴드, 뭐 태광 같은 경우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성 밸브도 역시 그쪽 종목이에요. 2.6% 상승 중이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사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엮일 수도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조선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조선 기자재, 이제 피팅 밸브 업체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험주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 섹터의 움직임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 쪽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그리고 동양생명이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이제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462억 원, 67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14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6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5억 원, 17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서 좀 많이 삽니다. 1,898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80전 하락한 1,39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확실히 이제 1,400원 선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오늘 그래도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흐름 좋고요. 자동차 섹터 흐름 예. 좋고 삼성자 들어간 건 다 올라가죠. 오늘 대부분 종목이 올라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고는 지금 다 올라가요. 삼성그룹주들이. 혹시 삼성출판사도 올라갑니까? 그건 삼성그룹주가 아니잖아요. 글쎄요. 혹시나 시장이란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네. 이름만 비슷해도 막 가기도 하길래. 아니에요. 0.6% 하락이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니끼는 빠지고. 야, 요거 지금 뭐 외국계 리포트 중에는 이제 8만 원대 삼성전자 콜도 나옵니다. 드디어 가나요? 아, 우리 또 아니요. 그게 이제 아니에요. 우리 정민의 이제 좀 들여다 보시겠네. 저요? 이제 들여다 보시기 조금씩 시작.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어지죠. 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 삼성전자 주주 참 그래도 네. 근데 내공이 제가 자꾸 보면 안 가서 안 자꾸 보는 게 보면 안 낫더라고요. 가서. 네. 애국자십니다. 안 보는 게 낫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뭐 이제 이왕이면 10조 전체 다 자사주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거는 뭐 송 대표님뿐만 아니라 아마 시장 차원에서의 압박이 계속 삼성그룹에 가해질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 어떠세요? 요거 이 반등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대, 예.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3조 원 재원, 그러니까 지금 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또 그러니까 실제로 순현금 한 100조 원 이상 회사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보려면 현금 흐름에서 자기가 땡겨 오려면은 이제 관련된 계열사를 할 때 이쪽에서도 배당금도 받아야 될 거고 해외에서도 가져와야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그룹 같이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때문에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밸류업스러운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삼성전자에 멈추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같이 결국은 기업 주주 환원들을 이렇게 단지 이렇게 주가 빠져갖고 몰렸을 때만 하지 않고 평상시에 잘해주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꼴찌인
이러한 지수 글쎄, 흐름은 예. 멈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교훈을 주는 오늘의 주가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가 좀 저렇게 못 오르는 거는 뭐 그건 이제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그려보시면 차트를 그려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하고 주가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그 기본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지금 밸류 체인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반도체주하고 주가가 똑같이 가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거기서 많이 이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상당히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평. 아니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이제 블랙엘 서버가 뭐 과열됐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겠지만 원래 그 AI 전까지는 엔비디아의 그 기술 로드맵은 2년 단위로 새로운 걸 내는 거였는데 작년부터 1년 단위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뼈를 갈아 넣어서 밤새면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를 서둘러 급히 하다 보면 뭔가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기술 로드맵을 너무 압축해서 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견된 그러한 이제 기술 장벽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확실히 과열 이슈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그 공급이 안 될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블랙웰의 기술적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 탑5 안에 들어간다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의 그런 매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이슈가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금은 예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고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된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뭐 포함해서 지난 한 주간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대선 이슈에 이제 확 해가지고 좀 소홀히 다뤘는데 일본하고 중국 좀 약간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대선 이후 FMC까지도 보고 이제 그 전대위에서 부양책이라고 내놨는데 별로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우선 중국 먼저 여쭤보면은. 네.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는 중국 소비, 내수 관련된 주식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로 가고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중국의 10월 달 소매 판매 예. 차트 나오지만 예. 예상을 3.8% 예상했는데 실제 4.8이 나왔습니다. 이게 3개월 연속 우상향하면서 지금 예.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중국 보고 못한다 하지만 어쨌거나 연내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양책이 중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조금씩 열게 만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2기가 되면 중국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올해 역대급도 그 소위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예. 거라서 지금 중국의 수출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이 경기를 부양할 방법은 내수를 살리는 것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 소매 판매가 이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준다는 거는 중국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내수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 관련된 주가가 국내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 사이에 많이 중국과 함께 흘러내렸는데 이제부터는 역발상 딱 말씀 주셨었지만 이제부터는 바닥 따지고 다시 중국의 진짜로 소비를 위한 그러한 매출 증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본이 CPI가 발표되는데 10월치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살짝 이제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만 여전히 일본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열어놨죠, 당연히. 열어놨죠. 예, 위에다가 열어놨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차트는 못 보여드립니다만 저는 니케이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 패턴을 이루다가 이 상승 쐐기형이 지금 아래로 깨지는 양상이라서 니케이는 빠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겁이 난다기보다도 니케이나 이런 쪽으로 몰렸던 돈들이 차라리 우리 쪽으로 와주면 고맙겠어요.
선진국에 투자하던 돈들이 네, 신흥국으로 지금 약간 빠질 수 있는.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많이 올랐던 데서 좀 정리하고 네.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쪽으로 옮기자 하는 뷰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쉬어줘야만 이 쉬어줘야만. 대전제는 미국이 쉬어줘야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가 트럼프 일기 때보다 지금이 눈높이가 다 너무 높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그 바이든의 물가를 못 잡은 것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물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방식은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트럼프 일기와 지금과 비교하면 주가가 거의 3배 더 높고요. 그다음에 소위 PER이라고 하죠. 선행 PER. 주당 소위 이익 배수 자체도 거의 한 50% 이상 높아요. 지금 높고 예. 모든 게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눈높이가 높아질 만큼 높아진 상태에서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이걸 여기서 더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협조해 줄 거냐? 네. 쉬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장이 기대만큼 못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미국이 쉬어갈 때 나머지 국가에 기댈 수 있고 이건 오히려 유럽이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이나 이쪽으로의 자금이 다시 흘러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어서 내년에 있어서 지금은 모두가 미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충분히 기회는 다시 내년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72% 강하게 반등합니다. 현재 2,458.41포인트, 오늘 2,500선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9%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6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팔아왔었는데 오늘 외국인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4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요. 개인 역시도 814억 원 매수 우위. 오늘 기관만 팔고 있는데 현재 1,41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5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3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607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기술 그리고 생명보험과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생물공학 업종을 비롯해서 항공과 화장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가 강합니다. 수소 섹터의 대표 주격인 블룸에너지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블룸에너지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최대 1기가와트의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현지 시간 15일에 주가가 60%가량 뛴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 국내 관련주들도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7.25% 상승하며 8,270원,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6.5% 상승하며 13,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범한 퓨얼셀이 6% 가까이 오르고
두산 퓨얼셀도 6.3%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5,940원이고요. 아모센스까지도 5.75%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 관련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 3분기에 보험사들 대체로 호실적을 낸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보증권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만원 상향한 바 있는데 오늘 장에서 주가 8.6%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10만 6천 원이고요. 더불어서 한화생명이 4%대, 동양생명 1.9% 올라갑니다. 화재 지금주도 좋은데 삼성화재가 4.19% 상승하면서 거래가 34만 8천 원이고요. DB손해보험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I 챗봇 관련주도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장에서는 비트나인이 상한가 2,925원이고요. 솔트룩스도 시세 분출하면서 지금 20% 가까이 급등합니다. 22,650원. 삼성 SDS가 6.73% 상승하며 14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유엔젤이 5.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4,500원대고요. 코난테크놀로지도 14.76%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왕고래 관련해서 피팅과 밸브 관련주도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작업이 시작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당국과 조율을 거쳐서 첫 시추 해역 선정을 사실상 확정했고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도 이달 중에 한국을 출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피팅과 밸브 관련주 내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 6%대 오름세고요. 성광밴드가 4% 올라갑니다. 거래가 16,000원. 태광이 1.7% 강세로 13,110원에 거래되고 있고 DK락이 2.2%, 화성밸브가 1.5%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장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지 장중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시총 1위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가 대중 반도체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주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만큼 더욱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AI 칩을 출시하면서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향후 기술주와 AI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는 아이온큐입니다. 처음 등장한 종목인데요. 양자 컴퓨팅 업계의 선두주자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1,2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2%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직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와 1위 모두 테슬라 관련 종목인데요. 1위는 테슬라, 2위는 TSLL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결국 정보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향후 머스크가 각종 정보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테슬라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거란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쟁업체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감산을 하면서 테슬라의 경쟁력만 더 커질 거란 분석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조세프 무어 애널리스트가 이번 발표에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단 블랙웰의 생산 및 납품 상황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회계연도 4분기에 블랙웰이 최대 60억 달러의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전까지는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강력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는 못할 거란 분석입니다. 한편 최근 블랙웰의 서버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도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웹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바로 아마존 홀인데요. 이를 통해 중국의 테무, 시인 등과 경쟁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유스틴 포스트 애널리스트는 해당 서비스가 아직 베타 기간이긴 하지만 이미 테무와 시인의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었고 또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더욱 압박받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에 따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경쟁력을 확보해서 더 유리할 거란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제시카 레이프 애널리스트는 스포티파이의 이번 3분기 실적이 매우 강력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430에서 $51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프리미엄 구독자와 월간 활성 사용자가 늘고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출이 당사 추정치를 하회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재무 구조와 잉여 현금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스포티파이가 짧은 시일 안에 풍부한 자본 환원 능력을 갖출 것이란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연일 강한 모습을 보였던 뉴욕 증시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는 상황 속 어떤 업종에 주목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 시간에는 메리츠증권 황숙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황 연구원님. 보자,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리서치 센터 계신데 주로 어떤 쪽을 업종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시 쪽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미국 이제 주식. 탑다운 관점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관점에서. 네. 네.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간으로는 결국 낙폭이 나름대로 좀 컸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처음으로 온 셈인데 지난주에 네. 그동안 미국 너무 좋았고 특히 또 대선 이후에는 또 뭐 굉장히 가파른 랠리가 있었고 근데 이 와중에 이 야대니 이 에드 야대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내년에 S&P 500이 66% 상승. 이분이 왜 이러지? 이거는 거의 마바라급인데 이런 정도의 상승률을 갖다 전망한다는 거는 저 유튜브에 그냥 회원 모집하는 사람들이나 외칠 수 있는 상승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뉴욕장? 뭐 66%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예. 내년 미국 주식 강세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 네. 그래서 이미 저희 사실 올해 5월에 올해 말 기준으로 연말 상단 6,000포인트 계속 제시를 드려왔고요.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S&P 500 지수 내년 말 기준으로 최대 7,000포인트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세장이 뭐 작년 뭐 25% 미국 올해 S&P 500 한 20% 이상 이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네. 그 생각의 큰 배경은 기술혁명기의 미국 시장의 주가의 역사에 기인을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요. 예. 1차 산업혁명은 1770년대 영국에 있었고 그때 주식시장 지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시기를 보면 그때 각각 1920년대랑 90년대였습니다. 둘 다 이제 공통점은 그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은 다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고 2차 산업혁명기에는 내연기관과 전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3차 산업혁명기 90년대는 인터넷과 PC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개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두 시기가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주가가 강했는데 20년대에는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지수 기준으로 467% 그리고 1991년부터 99년까지 다우지수 327% 상승하면서 10년 단위로 끌었을 때 20세기 이후에 가장 강한 강세장들을 각 10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 2020년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술혁명이
장기 강세장을 이끌었던 배경에는요. 저는 생산성 혁명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산업혁명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인당 노동 생산성의 이제 혁신적인 향상을 이끌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90년대를 예로 들면 지금 PC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생산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고 예.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당 생산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90년대에 그랬듯 PC의 활용도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확산이 되었고 지금 2020년대에도 결국엔 AI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전반적인 기업들의 ROE 개선에 기인을 하고 이게 이제 EPS랑 밸류에이션의 추세 상승에 이제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시장을 좀 더 차별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술혁명을 이끄는 그 기업들이 바로 이제 다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AI 산업이 이제 개화를 하면서 네. AI 인프라 산업이 먼저 이제 추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예. 거기서 1등 기업이 엔비디아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AI를 응용하는 뭐 차세대 로보택시라든가 AI 디바이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 로봇이라든가 이 그다음 AI 산업으로 지금 시장이 상상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산업들 중에서도 그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업들이 다 결국엔 미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의 장기 강세장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킹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머스크의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 지금 이게 각 기업별로 뭔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속도가 더 나면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머스크 효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이제 두 가지 포인트 둘 다 좀 주목할 수 있는 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이제 어떤 킹메이커 머스크의 네. 영향이라고 하는 그 경우에는 단기적인 기대감 정도로 그리고 후자 어떤 기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의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주가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 정도로 보고 있는데 먼저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추세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최근에 주가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후자의 경우는 그 정부 효율부의 역할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그 첨단 기술이나 이제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그 기술 개화에 좀 가속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표적인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거기에 대했고 이제 우주 산업도 이제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키워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이제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뭐 우주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산업의 확산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기술 개화 그리고 정부 효율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거는 조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연결돼서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질문인데요.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갖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만으로도 지금 뭐 화이자나 무슨 이런 제약 백신 관련주 그러게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뭐 죽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머스크가 공동 수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표현되는 거기에 수장이 됐고요.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뭐 좌우지간 연방기관 뭐 400 몇 개 되는 거 100개 밑으로 99개만 돼도 99개만 돼도 충분히 나라 돌아간다.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겠는지도 알겠는데 거기다가 오늘 이 글로벌 비즈 시간에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전한 뉴스 중에 오픈 AI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소송에 끌어들였다 말입니다. 요거 약간 저 오픈 AI 창립자였던 공동 창립자였던 머스크가 샘 알트만하고 그 AI에 관련해서 어떤 철학적인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머스크가 튀어나왔고 살짝 요 AI 쪽에 머스크가 AI 쪽에 약간 제동을 걸 가능성은 안 보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동을 건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제 결국에는 AI, 그러니까 머스크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
그러니까 머스크도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블랙웰,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이제 H100 칩 사다가 자기네 네. 데이터 센터 그렇죠. 구축을 하고 네. 있는 것처럼. 결국 뭐 테슬라도 AI 회사죠. 예, 맞습니다. 네. 그 AI 소프트웨어 회사인 네. 건데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3년과 2024년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오픈 AI와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AI 산업의 헤게모니가 이어져 갔었다라고 하면 네. 머스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로 예. 가지게 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헤게모니 경쟁에서 좀 우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게 이제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력에서 압도를 해야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겠는 거겠지만은 네. 1차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포석을 까는 작업들을 뭐 반독점 소송을 건다라고 하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의 상대 진영에 크랙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들을 최근에 좀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1차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그 산업혁명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AI를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산성은 하늘과 땅 차이라 하셨는데 우리 정민 앵커는 요즘 하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뭐 챗 GPT를 끼고 살아요. 뭐 궁금한 거나 뭐 약간 아리까리한 건 다 물어봐요. 심지어 너 나 좋아하니까지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생산성이 하늘로 향하고 저는 이제 생산성이 그냥 땅에서 기고 있는데 아니, 오늘 외국인 선물 너무 많이 사서 물어봤죠 또. 또 물어보셨으면 뭐랍니까 네. 그래. 그랬더니 이게 뭐 뭔가 시장 지수 반등을 예상하는 경우라던가 뭐 아니면 원화가 좀 강세를 돌아설 조짐이 보인다거나 뭐 그럴 때 좀 외국인이 특히 이제 선물을 많이 살 산다. 수도 있다. 지금 네. 7,300개인데 네. 환율은 전일 대비 6원 가까이 떨어지고 네. 지수는 올라가고. 그 정리는 진짜 예, 잘 했어요. 깔끔하게 하네. 네. 아니, 그래도 출연하셨으니까 빨리 저 그래요. 황영권님, 원전죠. 네. 지금 이제 에너지 자립 강화 정책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쪽도 이제 우리가 수혜주 한번 주목해봐야 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공개되어 있던 트럼프의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공약 수집의 내용 중에 트럼프는 이미 이제 원전 산업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러한 생각 중에 대전제의 큰 틀은 뭐냐면요.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국가로 만들어서 제조업 부흥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골자의 내용을 가진 그런 이제 공약집의 내용들을 그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이제 미국의 전략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원의 다각화 그리고 현재 그 에너지 자립 정책에 당장 필요한 대응이라고 하는 게 AI가 유발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충족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저희는 이제 3월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급의 특성상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 특히 SMR이라고 불리는 이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AI의 최적 전력원임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빅테크들이 요구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이고 동시에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로 하는 그 전력이랑 SMR 한 기, 두 기가 그 생산하는 전력의 양이랑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SMR이 그 AI양 전력으로서 최적 전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작년부터 이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SMR을 그 공약집에 명시를 하면서 관련 산업을 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다져왔기 때문에 이미 올해 주가 흐름이 좋았지만 내년에도 아직은 이 SMR 관련주들이 뭔가 구체적인 숫자가 찍히지 않는 게 올해까지였는데 네. 정책 기대가 예. 먼저 주가가 앞서갔다라고 한다면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아직 실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먼저 올랐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숫자가 찍히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시각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많은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뭔가 좀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쪽도 주목해 보면 좋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예. 트럼프의 그 AI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그 전기를 가진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는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도 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네. 보고요. 이미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그 인프라 법안을 통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계속 설비를 미국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그런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그 인프라 투자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게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이 전력 인프라 쪽은 정책을 뒤집을 그러한 뭐랄까 명분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는 이게 바이든 때 제시가 되었던 인프라 법안을 기반으로 최근에 미국의 인프라 관련주들이 뭐 제너럴 일렉트릭, 벨로노바 같은 기업들이 이제 네. 주가가 잘 가고 있지만 그 추세는 트럼프가 됐다라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 엔비디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AI를 갖다 이제 우리 황 연구원님도 결국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신 거고 이쪽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비유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요 엔비디아 이제 이번 주 20일이면은 수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 있는데 아니 이게 블랙웰 칩이 수요가 뭐 젠슨 황 표현으로 인세인 미쳤다고 할 정도로 수요는 많고 근데 또 아까 보니까 또 뜨겁다면서요 칩이. 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제가 보는 틀은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블랙웰 200이 뭐 발열 문제 때문에 뭐 이제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네. 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일시적인 조정 요인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시적인 합니다. 문제다. 예.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 그게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시각은 수요가 앞서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예.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인 숫자를 찍지 못한다. 예.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큰 우려의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니즈를 하고 있는 그 전체 시장에 대해서 이 블랙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팔지 못하면 다른 애가 팔아서 얘네가 향후에 잠재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을 이제 좀 뺏기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추세적인 눈높이를 낮추게 될 요인이다라 보는데 그게 아니라 블랙웰 200의 대안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웰 200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걸 기다렸다 사는 거지 네. 이걸 대체해서 다른 걸 사는 게 아닌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면은 지금 뭐 AI 칩 관련해서 H백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뭐 ASIC이라고 하는 특수목적 반도체를 중심으로 뭐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왜 블랙웰을 기다렸다 사느냐. 이 AI 칩을 이용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요.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지금 주가가 비상장이긴 하지만 지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네. 뭐 미드전이라든가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되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퍼플렉시티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본 조달 과정에서 뭐 한 90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상장이지만 고속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고속 성장의 배경은 남들보다 빨리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제 먼저 깃발을 꽂았다라는 점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재화 내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지금 AI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수요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없었던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1등 기업이 꼽으면 그 없었던 시장의 뭐랄까 결과물을 과실을 거의 독차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 남들보다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를 빨리 개발하는 데에는 더 고성능의 AI 칩을 보유를 하거나 더 많은 AI 칩을 보유를 해서 그걸 이용한 학습 내지 추론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고성능 칩에 대한 니즈는 계속 높아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 200에 대한 수요가 인세인하다라는 젠슨왕의 표현이 그런 배경이 네. 나왔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엔비디아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를 사는 타이밍보다 팔 타이밍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AI 칩을 할인 판매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오면 1차적인 그때가 이제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진 멀었네요.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블랙웰이 지금 4만 달러면
그리고 우리 아이폰도 잘 뜨거워지긴 해요. 아시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AI 그럼 트럼프가 이제 이기 행정부 이제 집권하게 되면 AI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더 이제 AI 강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더 커지겠네요. 저 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올해 예. 7월에 이미 예. 그 워싱턴 포스트가 예. 트럼프 측의 인사들이 AI 분야의 맨하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아. 이런 뉴스 기사가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언급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미국의 패권의 역사를 조금 더 길게 보면요. 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면서부터 글로벌 패권국이 됐고요. 그 승리의 원동력은 결국은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섰던 거거든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제 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 기술력에서 앞서서 승리를 하게 됐고 이제 그 교훈이 이어졌던 게 1960년대 아폴로 계획도 비슷한 맥락이죠. 과학기술 영역에서 상대국을 이제 누르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경험. 그리고 1980년대에도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기술 규제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이제 1980년대 급성장을 해서 이제 글로벌 뭐 GDP 1인당 GDP가 미국을 넘어서는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80년대에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눌렀던 경험이 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국을 누르는 데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의 효시가 맨하탄 프로젝트였다라는 점에서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도 뭐 제2의 AI 맨하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의 골자는 그게 결국엔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했던 얘기가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그 규제 완화 기관의 수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머스크라고 하는 민간 출신의 수장을 이번에 그 DOG라고 하는 정보효율부의 수장으로 앉힌 게 있고요. 그럼 이제 해당 기사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그다음 스텝들을 좀 가늠을 해보면 지금 계속 이제 기대감이 오르는 대로 이제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를 완화하고 재검토하는 게 그 다음에 스텝들이겠고 그러한 규제 완화의 목표는 AI 산업 규제 완화이고 그거의 또 다른 큰 배경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풀릴 수 있는 게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가 로보택시라든가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 이미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머스크는 난 사람이네요. 저도 그렇게 진짜. 네. 그러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코스피가 2% 상승인데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사고 또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삼성하네요. 그래요. 네, 삼성그룹주들이 삼성해요. 삼성그룹주가 삼성했어요. 네. 대단합니다. 이거 이런 식이면 선물 한 14,000개, 15,000개까지도 갈라나? 네. 챗GPT한테 물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